안녕하세요.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 저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족은 시댁 식구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시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서가 있으신 분들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를 눈치채셨을 것 같네요.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 이런 걸까 싶을 만큼 으르렁거리던 동서. 그 동서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나 저와 동서의 사이처럼 으르렁대다 못해 같은 공간에서 숨조차 쉬기 싫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특히나 공감하실 것 같네요. 이 씨네 집안, 귀하디 귀한 무남동녀 외동딸, 장남한테 시집가다.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 저희 친척들은 저희 부모님을 보며 기분 좋은 짓궂은 농담을 하셨었죠. 저희 집에서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디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그 시절인데도 아들만 있던 집안에 딸이 태어났다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를 품에서 내려놓지를 않으셨었답니다. 아이가 발로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할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제가 시집을, 그것도 형제 중 장남에게 시집을 갔으니 저희 집에서는 이래저래 걱정도 많았죠. 맏며느리로 산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래저래 주어진 역할이 없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좋은 분이세요.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고요. 형제 없이 자란 저한테 시동생에다가 동서까지 생기니 솔직히 저는 기대도 많이 했었어요. 복작복작하니 대가족 느낌이 뭔지 알겠다 기대도 했었고 말입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퍼펙트한 집안이었죠. 아들 둘 다 나름 돈 좀 벌고 하니까. 거기다 더한 것이 차남 내외가 돈을 아주 잘 벌었거든요. 동서가 교수랍니다. 동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 엘리트 과정 잘 밟아오다가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명만 남겨놨을 때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뒤엔가 동서가 시집을 왔던 것 같네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 이 결혼하는 거 너무 속상해. 알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고 심지어 오늘 결혼식 당일이야. 좀 좋게 말해주면 안 돼? 엄마가 속상하겠어? 아니면 당사자인 내가 더 속상하겠어? 일단 애 낳아서 좀 키우고 나 다시 공부할 거야. 그게 쉬워? 여자가 애 낳고 나서 다시 자기 일 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죄송합니다, 사돈. 그런데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딸 가진 부모로서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거 결혼할 때도 동서 친정이며 동서도 은근히 자기네가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얼마나 어필을 했는지 몰라요. 속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서도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하던지 미래가 창창한 자기 딸이 그리고 동서 본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포기하는 거라고 계속하는데 뭐 그거야. 같은 여자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엄마는 뱃속의 아이를 건강히 잘 자라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결국 동서는 출산할 때까지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은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슬픈 결혼식 아닌 그런 결혼식을 하고 나서 동서네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랑 남편한테 조카가 생긴 것이었죠. 친정에 형제 하나 없이 외동으로 자랐던 터라 저는 저한테 처음 생긴 그 조카가 그저 귀엽고 예뻤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딸을 낳고서도 저는 조카를 이뻐했어요. 변함없이 말입니다. 세상에나 그런 조카를 동서는 아주 들들 잡았다니까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제가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하기도 그랬었네요. 아이 예의범절 교육을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동서가 자신이 밟아왔던 엘리트 과정이 있으니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조카한테 주입하려고 했거든요. 엄마, 그런데 지훈 오빠는 친구랑 안 놀아? 왜 맨날 방학 때마다 학원만 다녀? 아까도 할머니가 지훈 오빠랑 먹으라고 과자 줘서 오빠한테 갔는데 오빠는 영어 단어 100개나 다 외워야 먹을 수 있다고
작은 엄마가 나보고 나가 있으랬어. 아휴, 그랬어? 작은 엄마가 지훈 오빠랑 공부하는 시간인가 보다. 수아는 방해하지 말고 엄마랑 여기서 과자 먹을까? 박지훈, 누가 졸라고 그랬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지? 공부할 때는 네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거라고 했지? 엄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해줬어, 안 해줬어? 얼마나 안쓰럽던지 명절에 시댁에 올 때도 아이가 쉬는 꼴을 못 봤어요. 늘 조카 아이는 그 작은 가방에 학습지를 가지고 다녔죠. 계속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랑 남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원치 않게 급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조카가 동서 자신의 꿈과 인생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동서는 꼭 조카한테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말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얘가 어디 친구랑 놀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네요. 그저 학원에서 시험을 얼마나 받고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한다. 뭐 죄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죠. 시댁에서 조카를 만나는 날이면 저는 동서한테 시장 간다 하고 조카 데리고 나가서 아이한테 오락도 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카가 유독 저를 잘 따랐죠. 그렇게 육아를 하다 조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동서가 다시 교수가 되기 위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난리를 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악착같이 해내긴 하던걸요? 아유, 동서 축하해.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일 드디어 해냈네. 뭐 별거 아니죠 뭐.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실력만 있지 그 실력 보여줄 기회가 없으면 그 실력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제가 부모님 잘 만난 덕분이죠. 저보고 사람들이 금수저라고 하던데요. 어머머, 그러면 형님은 국수저인가? 국밥수저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국수저? 아니, 설마 우리 부모님이 국밥 가게 하셔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예 뭐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 그냥 조크, 농담이에요, 농담. 저희 부모님 하는 직업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모님 직업은 뭐길래 비아냥거렸냐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동서는 직업에 귀천을 두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그렇게 자랑하는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사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동서 콧대가 늘 하늘로 솟아있던 거였죠. 나름 유명한 곳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끼리 골프 모임이 있나 봐요. 그중에 대학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서 부모님이 힘 좀 써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동서는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인맥, 돈빨로 교수가 된 거죠. 뭐 그게 성공을 한 건지 동서는 사회생활에 복귀를 하고 50대쯤 뒤늦게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 된 거 좋죠. 저는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서 자기 인생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어코 자기 꿈을 이룬 동서가 한 인간으로서는 멋져 보였죠. 동갑내기로서도 멋져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늘 저를 그렇게 안이 꼽게 생각하는 거 있죠. 자기를 축하해주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제 나름 짐작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한다니? 동갑이든 나이가 더 많든 집안에 그런 게 다 있는 건데. 아니 니 처는 그런 거를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너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하면 되지. 그게 뭐 불만이라고.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안 간다고 말한 거였다 이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일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들 말어. 동갑이어도 형님은 형님인 거지 무슨 그거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라고. 동서와 저는 동갑이거든요. 동서는 자기가 교수식이나 되었는데 학렬이 제가 더 높다 보니 저한테 존대를 하고 윗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데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또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시동생은 시부모님한테 은근히 어필을 한 것이었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또 그런 거에 굉장히 엄하신 편이거든요. 남편도 자연스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고요. 시동생도 그랬던 사람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와이프가 하도 징징거리니 거기에 흔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그걸 들어주실 분들이 아니신지라 호되게 혼을 내셨네요. 동서는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쓴소리를 들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내 불만인 듯 했어요. 교수가 되기 전부터도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곤 했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선 뭐 더 했죠. 아주 그냥 훨훨 날아다니다시피 했다니까요. 교수 되고 나서부터는 은근히도 아니고 평소에 대놓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시작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만 제가 한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 형님, 매사에 그렇게 진지해서 어떻게 해요? 저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건데 저야말로 무한해지네요. 나도 농담한 거야. 동서야말로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나도 농담한 거야, 농담. 조크. 동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뒤에서 욕할 것 같다고. 그냥 장난친 거지. 원래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저게 동서와 저의 대화 방식이었달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동서라는 게 정말이지 사람 열받게 만드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말을 풀어나가 볼게요. 제 말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여러분들 어서 찬물 한 잔씩 떠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제 말을 들으시면 분명히 열불 뻗치실 거니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시댁에서 물건 하나가 없어졌을 때였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의 시어머니이자 저와 동서에게는 시할머니님이신 분께 받은 2캐럿 다이아 반지가 사라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 반지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당신의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던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 반지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죠. 세상에나. 그런데 그 반지가 사라졌지 뭡니까? 금은방 가서 세척해야겠다고 장식장에 꺼내두셨었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고 결국은 온 집안 식구가 집안을 다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동서 혼자서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서 있대요. 안 찾고 뭐 하냐 물으니 뻔히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뭘 찾냐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훔쳐간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다니시는 공장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머니 반지 챙기시고서 공장 그만두고 좀 쉬려고 하신 거 아닌 건가 해서요.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아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도 얼른 좀 찾아봐.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 도대체 저런 개념으로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저런 말을 듣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내 형님이 그럴 사람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더 찾으라고 하고서 다시 찾는데 전념하셨죠. 저라고 가만히 있어요. 동서한테 그 말 지금 무슨 뜻으로 한 거냐고, 내가 왜 범인이냐고, 그럼 내가 동서를 범인이라고 말하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너무 열받잖아요. 그런데도 동서라는 거 고개를 쳐오면서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니가 그럼 교수인 제 말을 믿겠어요? 공장이나 다녔던 형님 말을 믿겠어요? 저 때 바로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고 싶었네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상대를 하겠어요? 사람 아닌 것한테 말입니다. 저는 동서한테 개소리 작작하라고 하고서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하고 제가 제 가방을 뒤엎어버렸어요. 제 가방엔 당연히 반지가 없었죠.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제 스스로 제 가방을 탈탈 털어보고 나서 그리고서 동서 가방을 들었죠. 그런데 제가 자기 가방을 들자마자 동서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아냐고 지랄을 해대면서 말입니다. 손대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걸 개무시하고 그대로 동서 가방을 엎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죠.
아이고, 동서 가방에 어머니 반지 들어있어서 얼마짜린 줄 알았냐고 한 거야? 뭐야? 어머니, 반지 찾았어요. 여보, 반지 여기 있네. 동서 가방에. 어머,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지? 어머나, 가방을 엎어붙기를 잘했네요. 그런데 범인은 동서였던 거죠. 자기 가방에서 반지가 나오자 동서는 당황하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지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동서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가족들은 찜찜하다만 그냥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그냥 무시하셨고요. 반지 찾았으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은근히 동서 오는 날이면 귀중품 다 금고에 넣어두셨어요. 하지만 동서의 정신 나간 짓거리는 저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뿐이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좀 닥치고 있던가. 그렇게 지 자식이랑 제 딸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수아야, 너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곳을 간다고 하니? 아유, 형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수아가 형님 밟아온 길 그대로 밟으려고 하네요. 뭐를 우리 수아가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자식이 나 닮는 게 뭐가 어때서. 동서 말 참 희한하게 한다. 왜? 이번에도 농담이라고 하려고? 동서 딸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 그 말 조심해. 어머, 형님, 효양 어깨? 지금 주둥이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에 조카는 외고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딸은 요리사 꿈이 있었기에 요리과가 있는 실업계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뭐가 되었든 간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로 아주 무식한 소리 아닌가요? 인문계, 실업계 두고서 꼴통이네 뭐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야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딸 세대 때부터는 애들이 점차 자기 진로 정해서 일찍이 움직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통쾌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동서가 저렇게 하는 말에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우리 집 똑순이가 아주 한마디 제대로 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작은 엄마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수아나 지금 뭐라고 했니? 작은 엄마가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고요. 제가 오히려 지훈이 오빠보다 빠른 거죠. 오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가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이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빠가 그랬는데 외고 그것도 오빠는 가기 싫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저는 요리가 좋은데?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딸이니까 우리 엄마 닮는 거죠. 작은 엄마 닮지는 않지 않겠어요? 누가 키웠나 아주 똑 부러지게 키웠죠. 내 새끼가 다 맞는 말만 하니 동서는 애랑 싸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얼굴이 금세 시뻘개져서 영어프 물만 마셔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먼 조카만 잡대요. 너 외고 가기 싫었다고 수아한테 말했냐고 말입니다. 엄마가 왜 외고에 가야 하는지 그렇게 말했는데 외고가 왜 아직도 싫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가 저를 무시했던 건 제 직업뿐 아니라 저희 친정도 있었어요. 동서는 사자 들어가는 일 하는 지네 친정이랑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국밥집을 한다며 무시를 했죠. 아니, 도대체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돈 벌면 그게 된 거 아닌가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네 국밥집 일손 도와드리고 시댁에 국밥 포장해 갔을 때 뭐 들었는지도 모를 냄새나는 음식 먹기 싫다고 했다가 저희 시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났었다니까요. 동서라는 게 그런 인간이니 솔직히 말해서 시동생 빼고는 뭐 동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시댁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했어요. 동서는 뭐랄까 그냥 자기 직업에 빠져서 혼자 역할놀이를 하는 계급을 정해두고 마치 지가 왕비라도 된 양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부모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입니다. 수아도 같이 가면 좋을 것을. 아유, 아쉬워. 우리 똥강아지도 좋은 데 가서 밥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엄마, 수아는 뭐하러 걱정해? 수아, 지 남자친구랑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나저나 식사권은 또 어디서 나셨대? 아무튼 제가 내일 모시러 갈 테니까 두 분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딸도 다 커서 자기 밥벌이하고 조카도 밥벌이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공짜 호텔 식사권이 생겼는데 부모님은 이런 곳 가본 적이 없으니 저보고 같이 가달라면서 연락을 하셨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자는데 제가 못 갈 게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자식들 먹여 살린다. 오는 손님들 헛걸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정작 본인들은 김치에 밥을 전부로 드셨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기꺼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부모님도 좋은 곳에 가보면 좋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더 들뜬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재수없는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어머머, 형님, 그이랑 지훈이 지금 주차장에 있는데 어머, 여기는 무슨 일로? 어머나, 사돈 어르신들도 같이 오셨네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동선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같은 날 외식을 하러 온 거였어요. 재수도 없었네요. 동서는 멀리서 저를 먼저 발견했는지 와서는 말을 걸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식적인 미소로 인사를 하고서 말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동서랑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랑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대충 저도 가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밥 잘 먹어라 라고 하고서 자리에 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웬만하면 안 부딪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라는 것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바로 저희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직원이 안내해주는 곳 마다하고 굳이 저희 테이블 옆에 말입니다. 그래도 뭐 설마 하니 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할까 싶어 그냥 넘겼네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도 계시니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의식을 서로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연세 드시면 당신들도 모르게 은근히 흘리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입가에 잘 묻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좀 흘리셨어요. 아이고, 이거 바쁜 사람 자꾸 오고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조심히 먹는데도 자꾸 흘리네. 저 미안해요, 바쁜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꾸 흘리고 묻히시는 저희 친정아버지 때문에 직원이 여러 번 오가긴 했었어요. 냅킨이나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다 주셨죠.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가져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미안하셨었나 봐요. 뭘 또 흘리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못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직원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계시니까 그걸 옆 테이블에 있던 시동생이 본 거죠. 시동생은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사돈 어른이다 보니 자기가 가져다 드릴 요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간 거예요. 그때를 동서가 놓치지 않고 또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싹수 없는 개소리를 말입니다. 그 국밥이나 먹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꼴값 떠네.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거지. 노인네 한 명 때문에 직원이 웬 개고생이야?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형님, 그렇잖아요. 교양 없는 노인네 한 명 때문에 이게 지금 몇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야. 저는 제가 뭐를 잘못 들었나 했어요. 워낙에 개소리에 싹수 없는 소리여야죠. 아니 어떻게 지 남편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랍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옆에 두고서 말이에요. 뭐 그래요. 지 아들이야. 지가 어릴 때부터 하도 지 말만 듣게 세뇌시켜놔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분명 그랬을 겁니다. 어머머.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짝. 소리가 크게 나더니만 옆에 있던 조카가 동서뺨을 때린 거 있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진짜 다들 꼼짝 못하고 벙쪄 있었어요. 동서는 오죽했겠어요. 남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이 자기 얼굴에 손을 댔는데 말입니다.
동서는 눈이 진짜 커질 대로 커져서 자기 아들 바라보고 조카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 있는 채로 자기 엄마 바라보면서 당장 사과드리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조카한테 후다닥 가서 조카를 붙들었죠. 거기서 말리지 않으면 정말 더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너 왜 그래? 응?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게 무슨... 아유, 지훈아, 너 큰엄마 봐봐. 응? 큰엄마 봐. 이건 와보세요. 큰엄마, 이건 아닌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지훈아, 너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래. 이 녀석아, 일단 진정 좀 해봐. 응? 지훈아, 얘가 왜 이래 정말? 진짜 사람이 눈이 돌면 무서운 거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저를 잘 따르던 조카인데도 한번 화가 나니까 달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장성한 성인 남자를 제가 어떻게 뜯어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정말 한계가 있었죠. 저는 조카를 붙들고서 목이 터져라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더 무슨 일이 나기 전에 말이에요. 아, 서방님 빨리 와봐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지훈이 너 그만하네? 지훈아, 너 큰엄마 말 좀 들어봐, 응? 저는 목이 터져라 시동생을 부르고 있었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시면서 조카한테 왜 그러니? 일단 좀 진정해. 너 이렇게 못돼 먹은 녀석이었냐? 이러면 우리 너랑 일 안 한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조카를 알고 있는 눈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카는 저희 친정 부모님 국밥을 먹어보고 맛있었는지 친정 부모님께 그 국밥을 밀키트로 만들어보자는 사업을 적극 권유한 모양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나이도 나이고 체력 문제도 있어 지금 하는 국밥집도 겨우 한다며 긍정적 답변을 안 주던 상태였고요. 조카가 친정 부모님 가게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분도 쌓고 사업 얘기도 하다가 이 호텔 식사권도 줬었던 것이었다는 걸 저도 저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 조심해요, 제발 좀. 사람들이 다 엄마 밑이야? 도대체 누가 엄마 밑이고 누가 엄마 위인데? 툭하면 큰엄마 욕, 큰엄마 부모님 욕 쏘아요. 도대체 큰집 식구들이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그래? 나 엄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나 살려준 게 큰엄마야. 뭘 알거나 그런 말을 해? 엄마 학생들은 알아? 지네들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인지 아냐고. 뭐? 막대 먹은?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 이 녀석아. 조카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런 말을 하는데 진짜 돌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는 네가 왜 국밥집 일이나 하려 하냐 난리였죠. 내가 너 국밥이나 팔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아냐고 말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해, 박지훈. 너 엄마 똑바로 봐. 넌 내가 국밥집 일이나 하라고 공부시켰냐고. 엄마가 묻잖아. 대답해. 하나, 둘. 뭘 대답을 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내 일거수일투족 다 말해야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엄마 전화를 피우고 잘 안 받는데? 내가 정말 바빠서 그랬을 것 같아? 정말 내가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와서 못 받았던 것 같아? 아니야. 엄마랑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내가 숨이 막혀서 그래. 뭘 알기나 해? 그래서 네가 한다는 게 고작 국밥집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딴 거 하라고 공부시켰냐고. 이거 봐봐. 이게 대화야? 엄마랑 나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조카도 안고 있던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서 그제야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동서는 정말 자기 말만 해댔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서 말을 듣다 보니 동서는 저 이야기를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기야 그럴만했죠. 동서가 충분히 모를만 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가 출산 후 자기가 밟아온 엘리트 과정을 똑같이 주입하려고 조카에게 집착하고 들들 볶았던 게 화근이 돼요. 조카는 자기 엄마한테 큰 애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큰엄마인 저를 잘 따라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저한테 자주 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커서도 달라질 건 없었던 거죠. 취업을 어디로 해라, 어느 집안은 되는 여자를 만나라. 조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서는 또 다른 사회적 기준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입맛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니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말을 한들 죄다 자기 할 말만 하는 엄마인데 말이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여태껏 내가 한 말을 아예 안 들은 거야? 엄마가 이래서 내가 뭘 말하기가 싫은 거야, 알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지금 이게 엄마한테 할 행동이야? 내가 저런 사람들 앞에서, 네 큰엄마 앞에서 내 자식 새끼한테 뺨 맞는 꼴을 보일 일이냐고? 그러는 나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길래 여태껏 내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어야 했던 건데 왜 내가 엄마 앞길 막아서 나 가져서 엄마 그 잘난 박사과정 빨리 못해서 그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정말 악순환의 대화 아닌가요? 저는 저 대화 방식에 있어서 100% 아니 1000만% 동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카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한 번은 조카가 제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기 엄마한테 솔직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본인은 엄마가 말한 회사들에는 관심 없었고 엄마가 원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본인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본인은 사업이 해보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을 했었죠. 그 말을 하면서 조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자기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조카의 꿈을 응원해주기를 바랐을 텐데 조카의 엄마인 동서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동서는 오히려 노발대발하면서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냐. 무조건 남들이 알아주는 일 해야 한다며 사업 그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 수두룩하다고 너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그래서 조카가 그때도 저를 찾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러니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마음을 더 닫았던 거고요. 무튼 저도 조카가 친정 부모님 국밥집과 밀키트 사업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니 친정 부모님과 얘기하라고 해둔 상태였어서 진행 상황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별말이 없길래 그냥 무산된 거구나 했거든요. 하지만 조카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왜 악착같이 큰엄마 부모님 댁 가서 일하고 배우겠다고 매번 찾아갔었는데 다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자기 생각만 믿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싶었다고. 내 생각도 맞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엄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 도대체 엄마가 날 뭘 도와줬다는 거야? 뭘? 내가 너한테 뭘 안 도와줬는데 그럼? 박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국밥 끓여가면서 돈 버는 게 좋을 것 같니? 아니면 시원하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돈 버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정신 차리란 말이야.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봐. 엄마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겠어? 나는 이게 좋다고.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나는 단돈 1,000원을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조카는 어찌되었든 사업에 대해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같이 하자고 비는 갑과 을의 상태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국밥집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동서 때문에 일이 틀어질 것 같자 분노를 해서는 조카가 나서서 자기 엄마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물론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었죠. 일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더군다나 자기가 엄마처럼 여기는 저와 그런 저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기 엄마의 언행에 더더욱 화가 났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동서도 단단히 화가 나서는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악착같이 엄마들 기싸움에서 살아남아서 너 거기 보내고 그 외고도 얼마나 힘들게 보낸 건데 고작 한다는 게 돼지 내장 가지고 장사하는 국밥집이냐면서 말이죠. 말을 해봐. 내가 하는 말이 틀리냐고.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응?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남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 알아? 그런데 너는 대답을 해봐. 우리가 너한테 뭘 못했는데? 뭘 못했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 낳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왜 내 말이 틀려?
이렇게 엄마 마음대로 나 조종하면서 살 거였으면 나를 왜 낳았어? 차라리 낳지를 말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인생인 줄 알아? 전혀. 다 엄마 인생이었어. 내가 엄마 거야? 엄마 거면 엄마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아우, 지은아, 너 그만해. 그러다 큰일 나. 아, 얼른 뭐라도 좀 줘봐요. 119에 신고를 하던가. 어머, 지은아. 조카는 그 난리를 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막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컵이 깨져 손까지 다치고 말았죠. 그날 일어났던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깨진 컵에 의해 상처가 크게 났음에도 그러면서도 조카는 이야기를 멈출 줄 몰랐어요. 엄마의 그 과한 집착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잘 때마다 기도했었다고 말입니다. 엄마도 매일 기도했겠지. 제발 내 아들이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아들이 수아보다 잘 나가게 해주세요. 뻔한 거 아니겠어? 보나마나 그런 뻔한 기도 했겠지, 역겹게.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 나 제발 내일 눈을 못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 하느님, 제발 저한테 내일이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내일은 제가 저희 엄마를 못 보게 해주세요. 어머,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박지훈,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딨어?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런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게 나를 불행하게 했다고 내가 계속 말을 하잖아. 도대체 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조카가 늘 기도하고 바랬다던 그 말이 무슨 의미였겠어요. 그제야 자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속의 전말을 알게 된 동서는 조카한테 싹싹 빌다가 자신 말고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하라고 호통치는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그제야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저 자리에서 말을 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는 가게 체인점 받고 싶어 하고 방송국에서도 취재하려 줄을 서 있는 가게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 유명해지고 하면 단골 손님들이 식사 못할까봐 그거 다 거절하신 거였거든요. 조카는 그걸 알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의 비전을 본 거였던 거죠. 그 모든 내막을 듣게 된 후 돈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사과하는 동서의 행태가 아주 괘씸했습니다. 형님, 사돈어른, 제가 요새 아이들 학점 맡기는 것 때문에 좀 이래저래 예민했어요. 저도 지금 왜 이런 건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이 사과할 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뭐 분노 조절? 동서, 말은 바로 해. 동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 조절자겠지. 안 그래? 동서가 판단했을 때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 약한 사람한테는 개망나니짓.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거기에 더불어 저희 친정 부모님도 기분이 상해 밀키트 사업은 역시 안 하는 게 좋겠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 조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조카가 자기는 본인 엄마와 다르다. 원래도 엄마보다 큰엄마를 더 따랐다. 원하신다면 연을 끊을 수도 있다는 등등 말입니다. 사과를 하는 조카는 정말 다급하고 간절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듣던 동서 뒤집어지며 화도 내고 빌기도 하고 난리를 쳤었죠. 야, 박지훈, 10달 동안 배 품고 배 아파 나은 게 나야. 그런데 뭐? 네 큰엄마가 좋아? 야, 네가 저랑 공수님 밑에서 자랐으면 외고를 가고 그 좋은 대학을 갔을 것 같아? 너 그러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지금이라도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할 테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래서 엄마가 싫은 거야. 알아? 지금도 봐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없이 다 엄마 기준에. 네 좀 제발 그만 방해해. 누가 네 일을 방해한다는 거야? 예, 나만큼 너를 생각하고 너 위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내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네 큰엄마? 아니 치새끼 아니니까 오냐오냐 하는 거야. 너 정말로 아끼는 건 나라고 나. 내가 네 엄마야? 조카랑 동서는 둘이 싸웠다가도 그래도 돈 될 것 같으니 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빌고 했다가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닌 모습을 보였답니다. 시동생은 그 옆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런 게 자기가 이뤄놓은 가정이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과 저는 조카와 동서 무시하고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더 체력이 없어지기 전에 저한테 음식, 레시피나 비법 등 전수해두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부모님 국밥집 도우러 다녔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하시길 저는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체력도 있으니 조카랑 밀키트 사업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조카는 죄가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냐. 물론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건 천벌받은 짓이긴 하지만 그 녀석이 그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게 와서 추우나 더우나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앞치마 메고 뛰어다니는 건 그건 진심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말한 거 한번 생각해봐. 친정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제가 알고 있던 조카의 심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죠. 조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조카를 저도 제 새끼처럼 생각하고 지내왔으니 마음에 계속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조카가 저랑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카 목숨줄을 제가 붙잡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조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싶어서 저는 조카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카와 일을 하게 된 그 뒤로 동서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조카가 자기 이제 큰엄마랑 일할 거니 서로 보지 말자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걸 알고서 동서가 더 뒤집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인데 없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 동서가 거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이래저래 자기 나름대로 절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얌전히 있어주니 일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국밥집 물려받아 밀키트 사업도 하게 됐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 중이죠.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래도 조카가 지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영업하러 다니고 인터넷 활용해서 홍보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서서히 반응이 오더라고요. 지훈아, 그런데 너 정말로 엄마랑 연락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응? 싫어요.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아요, 그나마. 그나마 엄마 얘기 앞으로 안 해주실 수 있죠? 딱히 좋지가 않아서요. 일은 잘 돼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굳이 연 끊으라고는 안 했는데 조카가 자발적으로 동서와 연을 끊은 것 같았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동서가 조카를 찾아서 자꾸 가게로 찾아왔거든요. 동서는 아주 180도 다른 사람으로 저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동서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가 맞았던 거죠. 어찌되었든 상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이제는 동서 자신한테 강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고요. 설설 기다 못해 그냥 바닥에 붙은 껌처럼 납작 엎드렸다니까요. 아들이 연락을 싹 끊었다고. 아들이 제 말은 잘 듣는 것 같으니 제발 한 번만 형님이 나서서 자기 아들이랑 자기 만나게 해달라고 말 좀 잘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형님, 3번 테이블에 깍두기요. 아유, 아니다. 제가 갖고 갈게요. 형님은 카운터에서 푹 쉬세요.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 영업장인 국밥집을 두고서는 싸구려 국밥이라느니 비위 상한다느니 지랄을 떨던 것이 지 학교 수업 마치고 나서 혹은 강의 없는 날 우리 가게에 와서 앞치마 메고 서빙을 한다고 꼴값을 떨었답니다. 저도 정말 그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싶었네요. 그뿐이게요. 물질 공세도 장난 아니었어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명품을 사오질 않나 반찬을 만들어 오고 저한테 영양제 사다 바치고 아주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걸 다 받았겠어요?
절대요. 제가 흙을 파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받고 말죠. 차라리 비닐봉지 들고 다니고 흙 퍼먹고 사는 게 낫지. 그런 인간이 주는 거 절대 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동서가 또 와서 가게 일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가 들어서려던 그 문을 탁 막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동서 그 향수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역겨워해. 아니, 음식점에서 누가 향수를 그렇게 뿌려대? 그건 기본 상식 아니야? 평생 팬때만 걸려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나 본데 기본 상식부터 좀 배우는 건 어때? 그리고 이거랑 이거 저거 싹 다 갖고 가. 나는 동서가 주는 거 싫어. 그냥 재수없어. 저는 말 그대로 동서를 개무시했어요. 그리고는 동서가 저한테 했었던 무시하는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죠. 그런데 동서한테 하나 엄청난 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얻어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친 듯이 집착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기를 개무시하는데도 자기가 그 국밥집 비전을 보고 마음을 굳힌 건지 향수 싹 안 뿌리고 머리 질끈 묶고 오더라고요. 살다 제가 동서가 운동복 입은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도 저도 동서 가게에 발도 못 들이게 내쫓았어요. 한 번만 더 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서 말이죠. 그래도 동서는 눈치를 보면서 꾸역꾸역 찾아오더라고요. 아유, 형님, 저 다른 거 말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 제발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훈이 제가 잘 좀 설득해보게요. 아직도 안 늦었으니 자기 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동서가 여전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단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걸 뜯어고치려 하는 게 정말 이기적인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직도 내 자식을 모르냐고 물었어요. 동서, 지훈이는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동서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걸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아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무서운 게 동서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아들이 자신을 왜 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뭐 아니면 아직도 본인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외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 아직도 동서와 조카는 연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생은 자기 아들 뜻을 그냥 존중해주고 있고요. 저와 조카 아이가 함께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동서는 지금 학교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대요. 동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아무튼 딴 데 정신 팔린 일에 시간을 다 보내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있나 봐요. 이기적인 인간의 끝판왕 같다니까요.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이니 말입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동서가 언제쯤 자기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동서가 좀 멀쩡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는 거,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인생 선배로서, 선배 엄마로서 제 동서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동서도 이 채널을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운전할 때 사연 듣는다고 이전에 말했던 게 기억나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